해봅시다. 오늘은 지수함수 들어가는 날이죠. 지수함수. 아, 벌써 4월 8일이네. 시간이 또 빨리빨리 가고 있구만. 오늘은 지수함수 같이 하면서 좀 끝내봅시다. 문제 문제부터 개념들 싹 정리해보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 범위 중에 그나마 지수함수가 제일 괜찮아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수업 교재 29쪽이네요. 29쪽. 지수함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었지.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생겼었어. 그럼 이때 변수가 이제 지수 자리에 있어서 지수함수인 거잖아, 그렇지? 여기는 뭐가 들어가? 어떤 값들이 들어가죠? 제한이 있나요? 지수함수의 정의역에 제한이 있을까? 없지, 그렇지? 그냥 실수 전체야.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막 더 들어가고 여러분들 요 A는 어떻게 돼? 요 A는 풀 때 어떻게 돼? 밑에 뭐부터 봐? 여기 두 개로 나눠서 보지 않나요? 그렇죠? 하자. 뒤에 문좀 닫아. 그래서 여기면 감소, 요거면 감소함수고 요거면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감소함수, 증가함수.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이었잖아, 그치? 바라보는 시선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림 줄 테니까 식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76번 문제를 할 건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지수함수는 이런 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 그치? 이렇게. 다 이렇게 생겼잖아, 여러분들. 아니면 이렇게 생겼지. 요 둘 중에 하나로 생긴 걸 여러분들한테 주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 별거 없어. 요런 모양 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찾는 게 항상 y정근선. y정근선 찾잖아. 그래서 y는 C다라는 정근선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y는 Q다라는 게 있어.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표현에서 조심할 거 하나 있는데 요거요. 이거의 의미가 여러분들 x축 평행이동으로도 만들 수 있는 아이라는 거 괜찮아? 여기? 이 자리? 이거 항상 잘 챙겨가야 돼.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 a의 로그 a의 p다라고 이렇게 바꾸면 얘는 지수 자리로 올라가서 이만큼 x축 평행이동한 i로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요것만 좀 주의하면 지수함수는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러면 바로 76번 그림 보고 식 찾아보세요. 76번. 자, 76번은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게 누구누구야? y는 1이라는 점근선. 여기 점근선 하나 바로 주어줬잖아요, 여러분들. 점근선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나는 한 점 주고 있잖아. 2,0. 이 두 개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고 바로 b가 1이다 라고 해서 식을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a 더하기 1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2,0 대입해서 a 값 찾으면 a가 마이너스 2다 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9번
아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거 좀 건너뛸까봐 요 78, 79 이런 거는 혼자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혼자서 정리해보시고 83번으로 쭉 넘어와서 너무 쉬운 거 좀 건너뛰시다. 83번 한번 풀어보세요. 83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fx가 생겼어. fk가 2래. 이렇게 생긴 게 2래.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f2k가 되니까 a의 2k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k 제곱 찾아야 되겠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하겠지. ak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라. ak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k라. 이렇게 찾겠지.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는 좋네. 여기에서 ak에서 a-k 제곱을 뺀 거, 즉 여기가 2라는 걸 줬고, 그럼 우리는 얘는 안타깝게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이거 어떻게 찾아? 곱셈 공식으로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거 찾으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얘니까 ak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 의 제곱은 ak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의 완전 제곱에다가 더하기 4를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8이니까 여기는 따라서 ak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는 뭐가 나와요? 원래는 풀마 이루트인데 그 중에서도 뭐죠? 원래 풀마 이루트인데 그 중에서 뭐야 얘? 둘 중에 뭐야? 이루트 이겨야 되잖아. 왜? 우리 이런 모양 보면 항상 우리 이제 지수 단원에서도 그렇고 지수 방정식에서도 계속 나올 거야. 너 지금 지수 함수인데도 벌써 튀어나왔는데 요런 아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꼴을 보면 산술기하가 떠올라야지. 즉 얘는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존재해. 이런 꼴, 즉 역수꼴 있지.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역수잖아. 이렇게 역수꼴은 최소값이라는 게 한번 존재하고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 이상이다 라는 게 존재하잖아. 이런 모양 나오면 항상 산술기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2루트인 거야. 그러면 얘가 2루트이네. 여기가 2루트이.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은 4,2가 됩니다. 괜찮죠?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84번 본격적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84번 지수함수가 생긴 게 위치 조금 2차식으로 생겼고 생겼대. 이게 증가할 때 감소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감소함수니까 어디가? 이 위치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풀면 요거는 얘들 어떻게 돼? 요거 이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거잖아. 요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풀 거잖아. 이렇게. 그럼 주황색으로 내가 네모칸 친 얘는 해가 어떻게 돼?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그냥 모든 A면 다 0보다 크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모든 A, 모든 실수 가능하고 근데 노란색에서 이제 범위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A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a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감소함수다, 뭐 증가함수다라고 하면 미세의 범위를 알려주는 거고, 그런 말 없이 그냥 다짜고짜 이런 식으로 주면 여러분들이 직접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알겠죠? 증가하고 있는지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따져야 되는 아입니다. 항상. 자, 그러면 8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7번. 주어진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는 항상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구했어? 여러분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난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X 자리에 X-N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 빼기 N이 들어가니까 N이 여기로 옮겨지면서, 그럼 얘랑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가 아까 강조했던 거 9 곱하기 3의 X제곱 같은 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서 더하기 2가 되니까 결국 이 숫자는 X축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X축 평행이동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유형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88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많이 했었다. 많이 했었다. 함수가,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수 함수가 생긴 게 증가야 감소야, 여기부터 딱 보고서 증가하고 있는 함수다라는 것부터 체크를 하겠지. 그치? 그럼 개형 대충 잡아놓고, 그리고서 얘가 2, 4분면은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니까 그 상황을 만족시키는 그림을 먼저 그려. X축이나 Y축을 이 그림에 알맞게 그려. 2, 4분면 안 지나게 여기 그려서 이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뭐에 따진다? X가 0일 때의 값에 부호를 따진다. 즉 여기지 여기. 즉 이 문제는 그래서 x가 0일 때 밑에 있으면 되잖아. 그럼 이상으로 절대 안 지날 거야. 그렇지? 그래서 x가 0 들어가면 2분의 1 곱하기 4의 0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원점을 지나도 4분면은 안 지나니까. 그러면 k가 뭐야 이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특정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는 상황 맞게 그려놓고 x가 0일 때의 값에 부호, 즉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만 확인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것도 쌍둥이니까 똑같고. 그러면 90번 한번 해볼까요? 90번.
괜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이잖아, 그치? 그러면 기억은 여러분들이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에서 만들 수 있는 아이들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까 대칭이동일 거고 그리고서 플러스 3이니까 평행이동하겠지 x축은 그치? 이건 가능해. 이건 가능합니다. 니은은 안타깝게도 뭐가 다르니까? 여기 x 앞에 개수가 지금 다르잖아. 이러면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x 앞에 개수가 다르면 만들 수가 없어요. 위치 완전 다른 지수함수잖아. 그렇죠? 얘는 위치 a고 얘는 a 제곱이고 얘는 내가 뭐라 그랬어?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여긴 또 뭐라고? 여기는 항상 a의 로그 a의 루트 3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만큼 평행이동한 아이가 되겠네. 이렇게 x축 평행이동으로 여기 얘는 만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기억, 디귿. 자, 그러고 나서 92번. 92번 한번 해보세요. 92번. 별로 안 어려워요. 92번.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닐까? x가 a일 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좌표를 각각 다 찾아서 ac분의 bd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ac분의 bd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길이 구해서 좌표 구해서 길이 구하면 되네. 그러면 해보면 되지 뭐. x가 a일 때 b라는 아이는 a, 3의 a제곱 a라는 아이는 a, 9의 a제곱. 그러면 이때 a랑 c는 y 좌표가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 여기도 9의 a제곱 돼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2a, 9의 a제곱.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y 좌표가 똑같아야 되니까 3의 a제곱이 들어가서 나와야겠네. 그러면 2분의 a, 3의 a제곱. 이렇게. 그래서 AC의 길이는 둘의 x좌표의 차니까 a고 BD는 둘의 x좌표 차니까 역시 2분의 1의 a. 정답은 그냥 2분의 1입니다. 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순서대로 좌표 찾고 y좌표가 똑같으려면 다만 여기에 x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방정식까지 갈 필요 없는 쉬운 문제들. 그럼 진짜 중요한 93번. 정리됐을 친구들은 93번 풀어보세요.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 기출에 잔뜩 쌓여있는 어려운 문제의 쉬운 버전. 발상이 녹아들어 있죠.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곡선과 직선이 함께 나오면 거기에 플러스 뭘 줬냐면 기울기가 3이라는 엄청 중요한 정보를 줬어. 곡선과 직선이 함께 나왔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주면 얘부터 써야 돼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기울기란 뭐죠? 여러분들이 아는 기울기란 원래 의미가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거니까 비율이란 말이야. 비율. 즉 얘는 비율이야.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야. 쉽게 얘기하면. 즉 내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에서 준 AB를 길이를 준 A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가로의 길이와 여기에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결국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기울기 3이니까 여기 길이를 여러분들이 k라 잡고 여기 세로 길이를 3k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피타고라스를 써서 어떻게 해? k제곱 더하기 9k제곱이 40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따라서 k가 2입니다 라고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 이게 우선이야. 이게 처음에 해야 돼. 그래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곡선과 직선 나오는데 기울기 줬다라고 하면 바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직각삼각형 길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길이를 구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길이를 가지고 좌표로 바꿔야 돼. 이렇게 했으면 이제 좌표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 길이들을 이용해서 좌표들을 향해 나아가려면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 잡아야 돼. 미지수로. 즉 나는 A라는 점을 알파 콤마 2의 알파 제곱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점 B의 X좌표는 뭐야? 점 B의 X좌표는 뭐라 쓸 거야? 알파로부터 이만큼 더 갔으니까 알파 플러스 2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2가 이 함수에 들어가니까 2의 알파 플러스 2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거의 다 썼는데 안 쓰고 하나 남겨놨어.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남겨놨어. 뭐 남겨놨을까? 조건 정말 다 썼거든? 근데 요거 하나 안 썼어. 요거. 요 세로 길이를 안 썼어. 지금 가로 길이 가지고 x좌표를 표현했고 세로 길이를 가지고는 좌표를 표현하진 않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한 요거 있지. 2의 알파 플러스 2제곱이란 2 알파 제곱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빼봐. 즉 2의 알파 플러스 2제곱에서 2 알파 제곱 빼면 6이라는 길이가 나와야 돼 라고 하니까 계산할 때 2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4 빼기 1은 이렇게 해서 하면 따라서 2 알파 제곱이 2니까 따라서 알파가 1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게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지? 알파가 1이고 그러면 AB의 X좌표를 각각 구하라 했구나. 그러니까 알파가 1이니까 여기 뭐야? B의 X좌표는 3이겠네. 그래서 B의 X좌표는 3입니다. 해서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정답은 1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발상 꼭 가져가야 돼. 많이 나와. 엄청 쌓여있어. 기출에. 곡선과 직선이 나왔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고 이거는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길이를 구하시고 그리고 더 좌표를 잡는데 이때는 x좌표를 잡으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길이를 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길이는 y좌표의 차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푼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해결해 나가면 도형이 많이 복잡해져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발상 잘 가져가세요. 많이 쌓여있다 모의고사에.
시간 되면 보면 좋은데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 자, 정리해보시죠. 정리가 되셨으면 94번 문제로 가서 한번 보세요. 금방 할 거예요. 쉬워서. 잠들 깨시고 좀 내쉬고 시간 남았어요. 끝까지 해봐야지. 또 이번 시험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봐야지. 끝까지.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소관계를 묻고 있는데 지수 단원이었으면 지수 쪽을 건드려서 뭔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겠지, 그치? 밑이 다 달라서. 근데 얘는 밑이 다 똑같은 상태니까 뭘 이용하자? 그냥 지수함수.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밑이 다 똑같아 하면 지수함수를 이용한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겠지. 나중에 비교할 때 밑이 다 똑같은 로그가 주어진다 하면 로그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y는 2의 x제곱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비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일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그 다음 작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제일 작구나.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수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값의 대소관계로 이어지겠네요. 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나라니까 이게 1번,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3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즉 밑이 똑같으면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함수를. 자, 그러면 97번. 97번 풀어보세요. 97번. 자, 이거는 식별형 한번 해야겠지. 그치? 여러분들이 식별형 이렇게 해서 풀었어? 즉 3분의 2의 x제곱을 만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일 텐데 이거 만들었나요? 이거 만들었어? 자, 문제에서 보면 2의 x제곱 빼기 1이랑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2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이다 라고 보고 여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사실은 3분의 1의 x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지수의 특성상 지수가 똑같으면 여기 2의 x제곱에도 x제곱 3분의 1의 x제곱에도 x제곱이잖아. 그럼 묶일 수 있죠. 하나로 들어갈 수 있죠. 얘네들이 만나서 이건 3분의 2의 x제곱이고 남은 애들 2분의 1이랑 3 만나서 2분의 3 하면 내가 저기다 정리해 놓은 식이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게 0과 1 사이인 값인 3분의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니까 얘는 현재 감소함수겠네요. 감소. 그러니까 개형이 이렇게 잡히고 거기에 마이너스 1부터 1을 넣으니까 작을수록 큰 감소함수니까 최대값은 4분의 9, 최소한 3분의 2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98번 98번 풀어보세요. 안돼, 자연스럽게 해야 돼. 있나 깨야 돼. 있나 하고 나서 빡 하고 가야지. 얘는 합성함수지 사실은. 그치? 원래 여러분들은 2의 x제곱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가 이제 이 지수 자리에 2차 함수를 넣어놓으니까 사실 합성함수인 아니고, 그러면 얘도 일단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니까,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건 정해져 있잖아. 이 아이가 즉 제일 큰 이 지수함수 자체가 일단 증가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어. 근데 이 놈의 최대값을 언제 갖는지, 그리고 최대값이 뭔지를 물어봐. 그러면 이 증가하고 있는 지수함수의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당연히 최대가 돼야 되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여기가 최대일 때가 핵심이네. 얘가 언제 최대지? 이때가 핵심이야. 그러면 저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려야겠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서 대칭축이 2나이니까. 근데 우리가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3만 볼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을 이렇게 볼 거야. 이 구간에서 2차 함수 언제 최대인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넣어보면 6 이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그대로 2의 6제곱이 될 거고. 그럼 x가 언제? 라고 하면 6일 때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가 6대겠죠, 이때. 그래서 스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스몰 x가 마이너스 1일 때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의 최대는 2의 6제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아이니까 여기에 필요한 눈도 그대로 최대가 필요한 거야. 제가 언제 최대죠? 스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99번 풀어보세요. 이번엔 여러분들한테 최대값 줄 테니까 2차 함수식 마저 완성해봐 라고 얘기하네요. 얘는 아까랑 상황이 반대지 않아? 이번엔 보고 있는 지수함수의 밑이 2분의 1이라서 이번엔 또 감소함수일 때야. 감소함수.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이 지수에 있는 이 2차식의 값이 어떨 때 최대가 되겠어? 지수함수 전체가.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일 때. 이 지수에 있는 2차 함수의 값이 최소일 때 지수함수 전체는 최대가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언제 최소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니까 x가 뭐일 때? 꼭지점일 때잖아. 그래서 1일 때.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으면 저 2차 함수 값은 a-1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 a-1을 넣었더니 16이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a-1 제곱은
16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a-1이 마이너스 4.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깁니다. 자, 그러면 100번 한번 풀어보세요. 100번 중요하다. 드디어 나왔죠. 100번 같은 게 나왔어. 해내야지. 문제에서 이 문제는 지수함수의 밑을 a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맨 끝에 단 a가 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문제를 풀고 있으면 범위를 나눠서 풀었지 않았을까? 1보다 크고 0과의 사이다라고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시작 안 했으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면 요거를 하면 증가함수일 때와 감소함수일 때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문제를 고민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증가함수일 때로 고민해보면 0부터 3까지 넣을 거예요. 0일 때가 a고 3일 때가 a 4제곱이고 0부터 3까지 감소함수일 때도 고민해보면 당연히 a고 a의 4제곱이고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이 최소값의 8배라고 하니까 이 상황 증가함수일 때는 8a가 a 4제곱을 풀면 되는 거고, 따라서 a가 2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때는 8a 4제곱이 a단을 푸니까 a가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2와 2분의 1 두 개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미지수, 즉 밑이 저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케이스별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101번 한번 해보세요. 101번. 살짝 까다로운데 이게 살짝 까다로워. 뭐 같이 고민해볼까? 이렇게 고민했나 봐봐. 이 문제는 원래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지, 그치? 근데 이거 케이스 분류 안 해도 돼. 케이스에 정해져 있어. 봐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2차 함수는 문제에서 이거 지금 요 2차 함수의 스몰 x들의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혹시 정의역에다가 범위를 제한해 준 조건이 있나요? 없죠. 이건 지금 얘들아 x가 실수 전체일 때라고 암묵적으로 지금 생략하고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x는 항상 실수 전체야. 그럼
그러면 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어차피 최대나 최소 둘 중에 하나만 맞잖아요. 그쵸? 얘는 아래로 블록하니까 무조건 현재 얘는 최소만 갖고 있는 애야. 지수가 최소값만 가져. 그러면 지수가 최소일 때가 들어가서 이 전체가 최대가 나왔겠지. 그렇지 않아? 그쵸? 당연히 그렇잖아. 그러면 최소가 들어갔더니 최대가 나오니까 대소함과 역전됐네. 그러면 밑이 범위가 어떻다는 거야? 밑의 범위가 당연히 0과 1 사이여서 이 지수함수는 현재 감소함수였더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언제야? 즉 꼭지점의 x좌표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x가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3일 거 아니야. x가 2분의 3일 때 2차 함수는 4분의 9에서 2분의 9를 빼고 더하기 3을 더한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a의 4분의 3제곱이 이 지수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될 거고 얘가 바로 4분의 루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현재 지수로 나타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4분의 루트 2를 지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2에 2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니까 2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그러면 문제 이렇게 풀리네. a의 4분의 3제곱이 2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입니다 라고 풀리니까 따라서 a가 2에 마이너스 2제곱이 돼서 a가 정답은 4분의 1이네. 따라서 a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답 5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은 5다. 4 더하기 1은 5.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여러분들한테 지수에다가 2차 함수를 2차식을 넣어놓고 그러고서 만든 지수 함수야. 그럼 어차피 얘가 주어진 구간에서 최소랑 최대일 때만 이 지수 함수 전체에서도 최대 최소가 나올 거 아니야. 구간의 시작 끝에서만 나올 거 아니야. 1대1 함수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게 얘인데 그럼 주어진 구간의 시작과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얘는 최소밖에 없다는 거지. 최소밖에 없어서 개가 들어갔더니 최대가 나와야겠다. 그 녀석이 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10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03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10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103번 문제를 보시면 3의 x제곱을 치환을 하겠죠? 나처럼 3의 x제곱은 라지 x입니다 라는 식으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내가 뭐 하나를 안 썼는데 이렇게 풀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 치환하면 이 치환한 문자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범위를 항상 특히 지수함수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라지 x가 0보다
크다. 즉 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게 있고, 그치? 걔를 기준으로 가질 수 있는 값과 없는 값이 있다 보니 항상 요 범위에서만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든 2차 함수도 사실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만 본다. 이렇게만 보고 있다. 이 중에서 최소는 다행히도 이 대칭축이 요 주어진 정계형 안에 속해 있으니까 사실 무시하고 풀어도 정답은 나오겠지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구하라고 하는 게 스몰 x가 뭐일 때니? 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1일 때잖아. 이건 근데 뭐가 1일 때야? 라지 x가 1일 때지, 그치? 라지 x는 우리가 3의 x제곱을 치환한 거니까 스몰 x가 따라서 0일 때니까 b가 0일 때 또 얘기를 하게 되겠죠. 실수하지 말고 끝까지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104번은 이거 풀면 7시 끝. 자, 104번은 우리 같이 아까 했던 거 바로 같이 보면, 여러분들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을 보고 모양이 3의 2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x제곱인 거 하나 보고, 빼기 2배의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치환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걸 치환하지 않을까?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라지 x라고 이렇게 치환하지 않겠어? 습관처럼? 그러면 습관이 하나 더 있어야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치환을 하면 치환한 식은 항상 새로운 범위를 갖는다 했고, 그리고 그 아이는 이렇게 항상 역수꼴이니까 산술기하를 취하면 최소값이 2인 아이, 그죠? 요거까지 실수하지 않고 하면 이제 곱셈공식 변형해야죠. 요거 제곱해서 2를 뺀 거가 요 완전 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 빼기 2배의 x 더하기 5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x제곱 아니 2x 더하기 3을 2 이상인 범위에서 값을 구할 거니까 최소값은 대칭축이 1일 때인데 원하는 정의역이 2부터니까 이렇게 가니까 최소값은 2일 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3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3이 최소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1교시 고생하셨습니다. 쉬었다가 7시에 봅시다.